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이죠. 이른바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오늘 나올 줄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뭐야 이거 지금 뭐 이거 사형구형하고 뭐 정광훈도 구속되고 한동훈도 뭐 이렇게 징계받고 와 이거 정말 어질어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김준일 평론가님 방송하는 거 이제 좀 듣고 다시 좀 잤는데 참 예측을 못했습니다. 제명할 만한 건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어쨌든 익명 게시판인데 그거를 막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또 징계하겠다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한 거를 가지고 그걸 또 징계하겠다고 우리 뭐 연좌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감정에 의한 보복 차원의 징계가 아닌가. 그래서 옳지 못한 일을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벌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리위 연다라는 거는 알려지긴 했어요. 다만 관심을 많이 언론에서 안 가진 이유가 이날 무슨 선고가 나오겠으니까 결론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뭐 게다가 윤석열 저거 구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빡쳤죠. 새벽에 이게 새벽 1시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이제 예상하지 못한 안 그래도 윤석열 이것 때문에 기사 쓰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다들 이제 조간신문에는 그래서 그 신문 지면에는 잘 들어가지도 못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왔다. 저는 장마 때 오폐수 기업 그 공장들이 방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 장마 때 오폐수 방류? 예. 뭐 이렇게 못된 짓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으니 윤석열 특히 구형도 있으니 이때 그냥 쓱 빨리 해버리자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랑 직접 방송도 하면서 왜 사과 안 하냐 뭐 이렇게 좀 제가 직접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정치적 도의와 이런 거는 이거고 이게 제명까지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명할 문제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근데 친한계 쪽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부에서 친한 쪽에 이제 뭐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박상수, 뭐 송영훈 뭐 좀 많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 2년 뭐 이런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나름의 대응책을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제명까지는 생각지 못한 그들은 거구나. 제명은 생각 안 했대요. 그런데 한동훈은 야, 나 제명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쟤들은 나 제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한동훈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명에 대해서는 한동훈 빼놓고는 나머지 친한계는 별로 준비를 안 했다. 좀 갑작스러워서 그대도 오늘 오전에 되게 당황했다라는 거고. 원래 당원권 정지 받으면은 법적 대응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대요.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를 한 경우에는 애매하고 이게 조금 어쨌든 좀 잘못된 부분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징계 받아들이자인데 제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수순으로 그냥 대응 방법으로 지금 가는 걸로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고님은 새벽에 뭐 하는 거 엄청 좋아해. 그런데 우리 또 한덕수 전 총리 대선 후보 또 사태도 있었고 새벽에 참 발표하는 거 좋아해서 기자들은 좀 마감 시간 시켜주는 거 좋아하는데 새벽에 뭔가 한밤에 뭘 하는 거 좋아하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윤리가 이 새벽에 또 내놓은 결정문을 보니까 결정문이 꽤 내용이 길더라고요. 결정문 보면 이제 당무감사실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에 나온 결정문에는 동명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가 나중에 오늘 오전에 정정을 했어요.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수사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건 한 전 대표가 쓴 글이라고 했던 부분은 정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게시글이 순간적이고 즉흥적이거나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준상모략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 한 전 대표가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제명을 내렸다. 이렇게 이유를 썼더라고요. 이게 제명건이냐고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계열의 보수정당에서 제명을 한 여러 가지 사유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좀 검토해 봐라. 이거는 지극히 감정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잖아요. 좀 자기들도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진짜 한동훈이 쓴 것이 맞다라고 하면 생년월일 뭐 이렇게 특정하게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휴대전화 뒷자리 선거구 이 정도만 넣은 것은 본인들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바보 같은 결정을 윤리가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우리 뭐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내부에서 그 비밀 정보를 보고 각자 발표를 하는 거라서 좀 어지러운데 일단 이게 뭐 논점이 있냐면은 73년생 한동훈이 있고 68년생 한동훈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68년생 한동훈이 동명이인이 쓴 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쪽에서는 73년생 한동훈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68년생 한동훈이 전화번호 뒷자리도 같고 선거구도 같다.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판단 내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68년생 한동훈하고 73년생 한동훈하고 전화번호 뒷자리가 같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확하게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요. 당원 가입을 안 해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당원 가입을 안 하다가 비대위원장 할 때 당원 가입을 했는데 한동훈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68년 한동훈이 쓴 거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무관한 거라는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뭐 있어가지고 이게 법정에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뭐가 복잡한데 근데 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결과적으로 뭐 가족들이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라고 한 전 대표가 인정은 했잖아요. 가족들이 썼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다고 인지했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쓴 사람이 5명인데 IP가 2개고 그 와중에 한 명 미국에 있었고 이러면은 사실 가족의 명의라고 해도 어쨌든 다른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글을 올린 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물론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것과 이게 제명으로까지 갈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는지 막 조사하는 게 이게 맞냐 이거예요. 어쨌든 정치적인 논란이 있더라도 어쨌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익명으로 한 이유가 있거든요. 마음껏 해라. 대통령도 욕하고 당대표도 욕하고 그냥 누구든 다 욕해라. 그렇게 해서 익명 게시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저런 식의 강한 조사를 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그 문제부터 좀 많은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한도 없는데 그 가족이 쓴 거에 87%가 2개 IP로 썼다라는 발표예요. 네. 그러면은 100%면은 또 2개로 다 썼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럼 13%는 또 다른 IP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솔직히 제가 추론하기로는 게다가 미국에 다른 한 명은 미국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이 모여서 했든 아니면 한 명이 가족 한 명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그인 아웃 왜냐면 이게 계속 여러 개를 쓰는 거를 금지해 놨어요. 이게 하도 싸움이 붙으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 도배를 하는 걸 금지해 놓으니까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글 하나 남기고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게 이제 댓글 팀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 본인의 다 주민등록번호 다 아니까 가족들 거 그거에서 했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뭐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 지가 1년 2개월 발생.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 지 4달째 이거를 지금 보수 정당에서 이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게 너무 안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노선 투쟁을 해라. 그러니까 윤호개인이 맞는지 그게 아닌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찌질한 거 가지고 이거를 지금 빨리 그러니까 매듭을 짓고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진짜 보수 정당아. 예. 네.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아주 짧은 입장을 냈고 지금 잠시 후에 그 기자회견할 예정으로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 당 지도부를 향해서 결정 제고해달라. 원내 지도부에는 당 최고위원회 개최 전에 의원총회에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탈당은 없다라는 입장까지 좀 밝힌 거는 같아요. 일단은 탄압의 서사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제 큰일 나면 많이 핍박도 받고 탄압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당을 위해서 뭔가 싸우다가 뭐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당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노선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걸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피해자 코스프레도 할 수 있고 명분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쪽으로까지 치환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오버한 것이 아닌가? 좀 처음 읽어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떻게 됐던 댓글에 뭔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으로는 좀 의아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개나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그렇게 없어 보이고 대안과 미래에 있는 의원들도 장동윤 대표 제고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만약 제명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당내 여러 가지 많이 문제점이 생길 거야. 뭐 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야.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항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으로서는 상당히 좀 깝깝할 것 같은데 여론전에 좀 치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많은 방송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시 반 기자회견이 있는데 어떤 얘기 나올까요? 탈당은 안 한다.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그거 하겠죠. 뭘. 그리고 법적으로 분명히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법률가 마인드로서 좀 비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현재로서는 방향은 어떻게 하라라고 많은 이제 저도 조언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해명과 입장을 표명을 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좀 거부 반응이 심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장동영 나빠요, 윤리위원 나빠요. 이 사람들 법적 조치하겠어요.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러면 본인 가족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걸 조사한 거는 100%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해도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본인 입장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당계 논란 처음 있을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사실 또 제기된 의혹 중에 당대표 시절에 이 서버 셧다운하고 글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고 뭐 당대표실에서 진상조사를 좀 중지시켰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도 안 내고 어떤 부분에서는 당원들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대표가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약간 뒤에서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도의적으로 뭔가 사과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랑 방송했을 때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그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또 2호선 당무감사위가 뭐 조작을 했네. 그리고 이게 사과할 사유는 아니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답다 그냥 한동훈답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냥 사실 이게 그 사과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좀 약간의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당내 역학구도를 보면 어쨌든 장동혁이 정부 여당, 한동훈은 야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정치 야당 시절에 유명한 어록을 남겼어요.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야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장동혁이 자빠지는 거를 이제 버티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징계는 징계대로 대응을 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가처분 신청 내면은 본안 소송 말고 이거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은 기본적으로 논쟁적인 사안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거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제명이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받아들일 가능성. 게다가 이제 누가 썼니 안 썼니 지금 논쟁이잖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질 것 같다. 당원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할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 때도 한번 그렇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그때 네. 한번 2차 때는 안 받아들였잖아요. 계속 길어지니까 법원에서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웬만하면 정치에 안 끼려고 하거든요 법원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좀 가봐야겠지만 좀 상당히 가능성 높다. 어쨌든 최종 제명 여부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렇죠.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안과 미래에서도 뭐 이거 전에 의총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장 대표는 징계할 결심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기자들 만나서 윤리 결정이 나온 마당에 그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 모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건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점잖게 얘기를 했잖아요. 속으로는 아싸, 야 이거 내 성공했다 이렇게 희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모욕감을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최악 말고 차악을 선택을 해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상의 조치라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대략 26일 날 빠르면 26일 날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정도 되고요. 재심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다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달 말인 26일 날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심을 한대요, 근데? 아니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열흘 정도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기다려줘야죠. 저는 재심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재심. 아니, 그러니까 안 할 건데 안 음. 하더라도 10일은 그 당원 당규상 기다려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이거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면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최고위원들도 있지만은 뭐 원내대표도 들어가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대안과 미래나 이런 데에서 이제 좀 정중하게 얘기한 거는 이게 당내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징계를 낮춰달라는 건데 저는 어차피 장동혁, 한동훈은 둘이 같이 가기 힘들어요. 같은 지붕에 있기 힘들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중 한 명이 죽는 게 낫겠다. 뭐 아니, 냉정하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죽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 돼 이제는. 이거는 보수 정치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양패 구상을 하든 다 죽든 아니면 뭐 한 명이 살아남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하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미웠으면은 본인을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던 이준석 대표랑 어쨌든 뭐 특검이긴 하지만 국한된 거긴 하지만 손을 잡겠어요. 안 그래도 오늘 신동훈 수석 최고위원이 네. 그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양두구역대랑은 다르다. 한정 대표는 그러니까. 전혀 다르대요. 그래서 한동훈- 그때는 이전 대표는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전 대표는 아니래. 그래서 이야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빼고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 빼고 뭐 그런 사람이면 다 손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어서 지방선거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만 지금 뭐 정치 검사 2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았다. 한 명은 사형구형, 한 명은 제명. 굉장히 좀 신나신 것 같던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지 아유, 큰일 났어요. 보수파에 어른이 없어요. 다 누군가 얘기하면은 막 그냥 당신 뭐 메타 감정 뭐 이런 거나 메타인지를 키워라. 메타 인지를 키워라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을 하고 이게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박미연 미디어 대변인 이 원색적인 비난인데 어르신들 들으면 고얀 이러실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이제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과 신년 간담회 네. 가졌을 때 이 자리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하는 거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쓸소리를 했더니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이 한동훈 징계하면 당이 무너진단다. 평균 연령 91세 고문님들의 성토다. 제발 메타인지를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논란이더라고요. 박민영 대변인은 메타인지를 본인이 키우기 전에 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 이렇게 막 선배들 욕하고 비판하고 또 폄하하고 자극적인 단어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선동하고 자기 지지층 넓혀가고 그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괴물로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홍위병 같아요. 이게 진짜로 홍위병이라는 게 마오쩌둥이 이제 문화대혁명하면서 젊은 친구들 데려다가 이제 뭐 재판도 하게 하고 인민재판하고 뭐 이러면서 막 그때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박민영 전 뭐 나이는 사실 따지지는 않는데
93년생 박민영이 91세 평균 91세 그 당의 원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메타인지 좀 가져라. 니들 머리 나쁘잖아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의역하면은 너희들 거의 치매급이야. 거의 이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진짜. 그러니까 어느 비판도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한번 그 얘기하니까 그때도 박민영, 장해찬이 난리를 쳤거든요. 박민영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서울시와 협업하며 느낀 것은 오세훈 시장의 총체적 무능과 당선 결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세훈한테 하다가 이번에도 오세훈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원로들까지 개판 5분 전에 당이 진짜 개판 5분 전이다. 이게 다 장성철 때문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제가 왜? 장 소장님이 제대로 보수 평론가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에요. 딴만큼 이렇게 비판한 사람 누가 있다고? 내 진짜 핍박받으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왜 나한테 해요 왜? 아니, 뭐 열심히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하라고요? 예. 안 돼, 힘들어.